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길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바로 지상식 소화전이죠. 같은 형태, 같은 색상의 특색 없던 소화전이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골목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목 어귀에 키가 약 50cm 정도 되는 기린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의 빨간 반점이 푸른 하늘빛과 조화를 이루며 귀여움을 뽐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기린으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이제 보면서 기린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 위를 고추 잠자리가 유유히 날아다니는 풍경은 을지년스러운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장점은 애기들이 가면 이제 이런 그림 보고 좋고 이런데 옆에서 뭐 놀고 이렇게도 하겠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달서구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를 앞세워 소화전을 꾸몄습니다. 좀 알아볼 수 있고 친숙하고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의 거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달서구에서만 이런 소화전이 10개가 있습니다. 의회가 아이디어를 냈고 소방서는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실행에 옮길 작가를 추천했고 미술협의회는 작품 구상과 함께 색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소화전을 인식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또 공공의 시설물에는 예술적 의미를 더하는 여러 가지 다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지만 좀처럼 우리 눈에는 띄지 않았던 소화전. 특색 없는 소방시설이 회색 도시를 화사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합니다. BTV 대구뉴스는 2년 전부터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고 대구시의회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시설 투자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한 곳도 없어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구 지역 장애인들은 건강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대구에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독려해도 의료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윤경근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마침내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이달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도록 모든 검사실의 출입구를 넓게 확장했고 화장실, 탈의실, 도움벨, 경사로, 접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 휠체어 체중계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장애 특화 신장계, 대화용 장치 등의 장비들도 도입했고 수호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검진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해서 총 13종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했고요. 유형별 장애인들에 대한 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전담 인력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 경북대병원 등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확대돼야 하고 이동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나들이콜 서비스 연계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소로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들이콜과 연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전화나 대구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중국에서는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보이차를 골동 보이차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상당한 점을 악용해 가짜 골동 보이차를 무더기로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에 쌓인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호박처럼 보이는 물건의 겉면을 뜯어보니 보이차가 들어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지난 6월 오래된 공예품 사이에 가짜 골동 보이차를 숨겨들여온 59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30년 이상 발효된 제품을 말하는데 A씨는 청나라 말기 문양과 문구가 쓰인 포장지를 이용해 가짜 골동 보이차를 진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어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 경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357g이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밀수입한 가짜 보이차의 양만 1.4톤, 시가로는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 물품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라서 세관에서 검사 선별하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이제 면밀히 검사해서 이제 적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A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지나가던 버스 기사였는데요. 우리 동네 숨은 영웅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경북 청도군 화양 삼거리. 평소와 다름없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던 김상문 씨는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버스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길 한복판에서 이래 누워가 있었어요. 그래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길래 그래가 보이길래 옆에는 우산도 있고 가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 보이게 이상하게 숨을 안 쉬는 것 같게 이래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가슴에 압박을 좀 줬지요. 2분 가까이 계속된 심폐소생술.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는 곧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됐고 이후 큰 이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위해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은 김 씨. 사람 구하는 일은 도리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넘어지고 있고 이러면 그냥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지낼 수 없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가 뭔가 알아보고 또 이렇게 뒤에 조치를 해주고 그래 가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 한 사람의 용기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켜진 소중한 생명.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입 쇠고기의 공세 속에서도 우리 한우는 품질로 승부하며 K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 배경에는 유전 능력 개량과 사양 관리 그리고 축산 과학에 힘이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한우산업 30년 변화를 분석하며 그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800kg이 넘는 거대한 한우가 체위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전 600kg 수준이었던 한우와 비교하면 지금은 덩치부터 달라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한우의 생체중은 31%, 근내 지방도 즉 마블링은 33% 향상됐습니다. 고기의 윤기와 색감, 육즙까지 모두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출하한 기록을 봐도 제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점점 나가면서 애들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축산 과학이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유전 능력 평가와 영양 설계를 고도화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배합 사료, 이른바 TMR 기술을 보급해왔습니다. 사료비를 줄이면서도 한우의 품질을 높인 겁니다. 또 DNA를 분석해 송아지 단계부터 우량 개체를 선별하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예측 정확도가 20%포인트 향상되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 개량은 보통 생산성 향상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량과 육질, 이제 등급을 올리는 쪽으로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환경 부하를 줄이는, 즉 사료 효율이 높은 한우 개량에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거세 비유구 표준 체중을 새로 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해 보상이나 살처분 보상금 산정 등 농가 지원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0년의 연구와 데이터가 만든 결과 한우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K푸드의 중심에 선 과학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 화제입니다. 플랫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달서구가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구축했습니다.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 정보를 담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인간의 삶을 6단계로 나눠 총 106가지 정보가 망라돼 있습니다.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정보를 찾아 헤매는 2030 MZ세대에 맞춤형 정보 콘텐츠로 연애 꿀팁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흩어져 있는 생애 주기 정책 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트렌디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른바 다이어리형 UX UI 디자인을 도입해 마치 다이어리를 읽는 듯한 감성적인 구성으로 MZ세대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또 각 정책별로 신청과 예약이 가능한 링크 버튼이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형 맞춤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지원 혜택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달서구는 오늘 11월부터 저희 추생신고 시 플랫폼과 연계한 링크톡 발송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정책 QR 홍보 보도를 설치해서 동방문 주민에게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 구축을 기념해 다음 달 14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플랫폼 접속 후 인증 게시글을 올린 주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가 함께 위험에 빠진다며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각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인수업체가 없어 기업 회생에 실패한다면 청산까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123개 매장, 대구에는 6개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2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입점 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반경 2km 주변 상권 매출액을 5.3%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골목 상권은 매출이 7.5%까지 감소해 대형마트의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권 매출까지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십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농협 등 공적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홈플러스를 책임있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 인수자를 적극 물색하고 MBA를 성사시켜야 한다. 홈플러스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는 다음 달까지 대구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모금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계산대 앞이나 또 밖에 지하철 서명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문 광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00원씩부터 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새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양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강해서 매연과 먼지가 심한 산업단지에 적합한 가로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잎도 크고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로수 수종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버즘나무로 알려진 플라타너스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대기오염에도 잘 자라 1970년대부터 도심 가로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나무라며 지금은 자취를 많이 감췄지만 아직도 대구 지역 가로수 10그루 가운데 한 그루는 플라타너스입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잎이 커 여름이 긴 대구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로 각광받아 왔는데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거목으로 자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퍼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행로 밑에 배수관이나 매설층을 만나게 되면 그 뿌리가 지표로 향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경계석이나 인도블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 번씩 다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은 있죠. 인도블럭이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좀 위험하죠, 안 맞게도. 예. 플라타너스의 무성한 잎은 도로변 배수로를 막아 미끄럼 사고와 배수 불량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낙엽으로 인한 배수 불량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심각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억수로 미끄러워요. 이런 데 떨어져 있지야. 예. 겨울 되면은 낙엽이 이거 있잖아요. 그럼 대반이 미끄러져. 다 사고도 잘 나고요. 알레르기 큰 거 그거 떨어지는 아들 알레르기 건강해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가로수는 대부분 플라타너스입니다.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원에 따르면 달성군 전체 가로수의 3% 2,100여 그루가 플라타너스인데 이 가운데 97.4%가 달성 1차 산업단지에 몰려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가로등 불빛을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는데 이는 밤에도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산업단지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정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도시 환경에 맞는 대체 수정을 혼합식재하여 관리 효율과 생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농공공단에 식재된 플라타너스의 같은 단일 수종 식재는 미관상, 일관성 같지만 그 수종이 가진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구 지역 기후와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로 알려졌던 플러타너스가 이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수종 교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단풍 절정이 예상되는 11월 첫째 주, 둘째 주, 토, 일요일에 동화사 방면에 급행 1번 버스를 2대 증차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급행 1번 노선의 토, 일요일 운행 횟수는 기존 162회에서 190회로 늘어나고 배차 간격은 13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지난해 단풍철에 급행 1번 버스 이용객 수는 연평균 대비 21.6%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팔공산에는 모두 7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데 상세한 운행 정보는 대구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대학연합회 제50차 정기회의와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30일과 31일 이틀간 계명대학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8개 회원대학 총장단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미래 고등교육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원대학 총장단은 공동 합의서를 채택해 상호 유대와 실질적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의 맞춤형 만남 프로그램 고구 미팅을 통해 새 커플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매년 진행돼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100 이상의 커플을 성사시켰습니다. 달성구는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주택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주택인 축사나 창고는 면적이 200m 제곱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철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메디어부는 11월 13일에 제4회 명사조청 강연을 엽니다. 이 강연은 실무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최신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 053 미래청년 활동가가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